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 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낙후와 쇠락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골목길이 요즘 다시 각광받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공간으로 느리게 생활하던 옛 추억을 떠올리는 시간여행의 대상으로 여겨지면서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몰리면서 골목 상권이 되살아나는 효과가 뚜렷해지면서 서울시와 부산시는 골목 재발견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행정, 재정적 지원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골목이 많은 목포 원도심에서도 최근 골목길 축제가 이어지면서 관광 자원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일요 포커스에서는 골목의 재발견을 주제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출연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환 목포시의원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곽재구 목포시 도시발전 사업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태관 목포문화연대 대표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주민관 목포문화재단 사무국장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골목길을 주제로 활발한 토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골목길 축제가 최근에 두 차례 잇따라 열렸고요. 옥단이 골목길 들썩들썩 골목길이 춤춘다.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성격은 좀 다르지만 장소가 이제 골목길이다 보니까 각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그 행사를 주최하셨던 두 분에게 한번 먼저 차례로 한번 이야기를 듣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옥단이 골목길 들썩들썩 축제를 주관하신 목포문화연대 정태관 대표께서 지금 이런 축제를 기획하시게 된 이유와 지금 해보시니까 성과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그동안 목포의 축제가 많이 열렸었죠. 그런데 네. 이제 골목길 축제는 올해 처음 열렸습니다. 예. 이제 그것도 올해 들어서 두 곳이 열렸는데 이제 10월 9일이라 옥단이 골목길 들썩들썩 이거는 목원동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10월 19일과 20일에는 그 서산동 시약 골목과 연예인 슈퍼 중심으로 네. 골목길 춤춘다라고 열렸었는데 이 축제를 제가 이제 두 개를 기획하면서 이 골목길이 갖고 있는 생태를 어떻게 문화적으로 접목할 것인가 이게 제가 가장 그 과제로 삼았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 골목길이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골목길 정체성을 찾아내고 또 하나는 그 골목길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이걸 이제 핵심으로 삼았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골목길이 들썩들썩인다는 축제는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들이 만드는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네. 주민 스스로 만드는 축제, 주도적이었죠. 이런 축제가 목포에서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런 축제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느끼신 분들이 우리도 이제 축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졌다는 것이 가장 성과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골목에서 춤춘다, 이제 시각 골목에서는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은 이제 그 나이시 드신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그분들의 그 갖고 있던 아카이브, 이제 그림이라든가 이런 걸 내놓고 또 그 지역의 보리마당에 이제 활동하는 작가들이 한 20여 명 되는데 네. 그분들하고 같이 어떻게 이 골목길을 생태적으로 관광객과 주민들과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기획적인 것들을 좀 염두에서 저희들이 기획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 골목길이 춤춘다를 직접 주도하신 거는 이제 목포문화연대에서 이제 하셨고, 이 골목길이 춤춘다는 이제 목포문화재단에서 이제 주관을 하신 걸로 돼 있는데요. 지금 그 골목길이 춤춘다 같은 경우는 지금 목포 야행이라고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원도심에 어떻게 길을 활용하고 건물을 활용하는 부분이지만 골목길이 춤춘다는 순수하게 이렇게 거리에 있는 부분들을 테마로 잡으신 것 같은데 기획 의도는 어떤 부분이셨고 이로 인한 성과는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십니까? 일단 기획 의도는 좀 전에 정태관 대표가 이야기한 것과 비슷하고요. 예. 그러면서 기획 의도를 이것을 기획하면서 정태관 대표와 같이 사실 미팅을 여러 번 했었고요. 네. 목포에서 이 골목을 살리지 않으면은 관광 자원이
메마를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현재로서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 문화재단에서는 골목길 위주의 골목길에 의한 축제를 준비를 했던 것이죠. 네. 물론 이것을 하기 위해서 타 시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골목 축제도 많이 탐방을 했었는데 우리 목포의 골목길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타 시도와 목포 골목의 특징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점인데 노후화되었다는 것이죠. 예. 개발이 덜 됐다라는 것이죠. 그 개발이 덜 된 것이 오히려 감성을 일으킬 수 있고 최근의 트렌드가 또 감성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에 맞춰진 골목길 축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게 기획 의도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성과를 말씀드리자면 대단히 성공한 거죠. 네. 예, 그 골목길 축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체하고 있었던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예. 우리가 알다시피 연희대 슈퍼가 관광지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연희대 슈퍼 위에 본격적인 시화골목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질 않았습니다. 불과 몇 미터 차이인데 올라가지 그렇죠. 않는다. 올라가지 아주 힘들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번 골목길 축제를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화골목과 함께 바보마당 골목까지 저희가 툴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번에 참여하신 목포 주민분들과 시민분들과 그리고 관광객분들이 연인의 슈퍼에서 사진 찍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골목길을 다 탐방하시면서 예. 사진도 찍고 남기고 그런 좋은 일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그 바보마당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리마당에서 좀 아래쪽으로 바다가 보이는 이렇게 조금 약간 넓은 광장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네네. 이 부분도 좀 이렇게 이름은 네이밍은 좀 된 지가 좀 됐는데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골목길 관련 축제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생각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자, 그 레트로 열풍, 벚꽃 열풍이라고 하는 것이 자 지금 현재의 그 관광의 트렌드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곽재우 국장께 먼저 곽재우 국장님 말씀 듣고요. 곽재우 국장께서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을 총괄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골목길에 대한 부분을 도시재생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 이제 골목길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도시 재생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는 어떻게 하고 우리 시는 현재 도시 재생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먼저 전제적으로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도시재생 사업을 말씀하신다면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정내 도시 개발 사업이 이제 재건축 재개발 대규모 사업에서 그것은 이제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결국 지역 공동체 복원하자 이런 입장에서 이제 도시 재생 특별법이 제정됐고 여기에서 이제 각종 그 사업 지원도 하고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각종 행위 제한 완화 이런 사업이 이제 규제가 완화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2014년도에 최초로 13개 선도 사업을 이렇게 시행했습니다. 했을 때 우리 목포시 이제 목원동이 이렇게 선도 사업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까지 이제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또 2개 사업도 1897 계양문화 사업과 서산동 보리마당 사업이 금년 4월달에 활성화 계획, 실행 계획이 활성화 계획이 돼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방금 곽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 주도형, 주민이 참여한 그다음에 공동체의 복원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이 골목길 축제 이 두 부분이 바로 이런 테마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 이영환 의원께서는 지금 이 원도심이 지역구이시기도 하지만 이런 류의 테마들 가진 축제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없었거든요. 이런 소규모 축제들이. 그래서 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지금 지역에서는 어떻게 반응들을 하고 계십니까? 예, 대부분 우리 목포시에서 축제를 한다면은 한국 축제, 야행 이런 좀 큰 축제였지 않습니까? 예. 골목길 축제는 어떻게 보면 생소하고 좀 규모가 적으니까 좀 가볍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막상 이렇게 두 축제가 이렇게 성공하고 보니까 주민들의 반응은 아주 뜨겁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자신감 내지는 어떤 희망 그리고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 이런 측면에서는 아주 그 좋은 점을 우리 주민들에게 심어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제 목포시 골목길을 재발견한다. 이제 축제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외지 관광객들이 유치하는 투어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좀 이끌어 봐야 될 텐데요. 자, 이번 축제를 주도를 해 보시니까 골목길 재발견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골목길이 관광 자원화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니까 그건 알고 있겠고 서울시나 예를 들면 부산시의 일부 지역에서
이른바 그 지가가 이래서 상승했네, 상권이 활성화되었네라고 하는 그런 소식에서 알 수 있는데, 자 목포에서도 이런 목포 골목길 재발견 투어, 외지 관광에 유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작용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가 드시는지 먼저 정태원 대표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골목길이 목포의 정체성이다, 저렇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골목길이 정체성이다. 네. 예. 그 안에서 주민들 공동체가 활성화됐을 때 상권도 형성되고, 또 하나는 방금 말했듯이 관광 투어도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이제 골목길 축제, 이제 목원동 같은 경우에는 그 4월부터 매주 월요일 날 1회씩 이렇게 축제 회의를 해왔었어요. 주민들이 이렇게 회의를 직접. 몇 분 정도나 참여하십니까? 보통 15분에서 10분 정도 참여를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이렇게 이제 주도적으로 만든 사례는 거의 없어서 한번 좀 시도를 해봤던 것이고요. 이 골목길은 목포의 정체성인데, 그 역사적으로 좀 돌이켜보면 그 1970년도 후반까지 유달산 7분 등산까지 초가집이 형성됐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1977년도까지 그 유달산 해발 50m 이상의 고지에 초가집이 그때는 180채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총 350채를 연착적으로 철거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목포시에서. 그러면서 이게 그 철거하면서 유달산 일주도로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유달산 기슭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그 골목길이 형성이 됐던 것이죠. 그것이 목포의 역사였고 문화 예술을 만들었고 목포의 문화에 이제 저항의 역사가 내줬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 뒤로부터 신도시가 생기고 골목길이 무너지면서 골목길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골목길, 그 유달산 길의 생태가 무너진 거죠, 사실은. 도시 개발 과정에서 그러죠. 골목이 붕괴된. 붕괴됐죠. 그래서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런 이제 그 관광 투어 재발견에 의해서는 유달산이 갖고 있는 기슭을 재생 복원 재생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레토로도 나오긴 하지만 많은 산업의 문화가 이제 형성되고 골목길도 산업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 점에 목포가 갖고 있던 이런 골목길을 재생 복원한다면 아주 좋은 효과가 나온다. 그리고 목포 골목길은 역사가 살아있다. 그리고 예술이 어느 도시보다도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합니다. 초가집을 한번 복원해봤어요, 현대적으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유달산 기슭으로 한옥 마을들을 좀 더 그 현대식인 이제 초가집으로 하나씩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굉장히 문화적 컨텐츠라든가 투어 방향이 다른 방향에서 산업 방향에서 복원 재생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가를 과거에 초가가 있었으니 초가를 복원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시고, 주민관 국장께서는 지금 그 골목길이 춤춘다 축제를 이렇게 진행을 해 보시니까 조금 전에 이 관광객이 1,000명 정도 예상했는데 2,000명 정도가 온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이게 이제 본격적인 관광 상품으로도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신가요? 네, 가치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는 목포 골목 상권 뿐만 아니라 또 이번 서산동 보리마당 그쪽뿐만 아니라 모든 골목들이 다 어떠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런 골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것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이것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 중요성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지금 방금 전에 정태환 대표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모여서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제. 목포는 주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주민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시 관계자, 물론 저도 포함해서 그것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움직일 때 저희가 부채만 붙여주면 그들이 달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목포의 골목은 즉 문화입니다. 목포가 사실은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그 좁은 데에 비해서 골목길이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밀집화되어 있는 것이죠. 밀집화되어 있죠. 그래서 그 골목길이 목포에서는 문화고, 그리고 목포는 또 예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골목에 있는 문화를 예술적인 가치를 더하게 된다라면 타 시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관광 자원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두 분이 공통적으로 제시해 주시는 부분이 도시재생 측면에서 과거의 것을 골목길을 하는데 회복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건축 양식의
뭐 초과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만 건축 양식을 얘기해 주셨고 주민관 대표께서는 지금 이제 골목길의 공동체를 복원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문화를 입히는 이런 작업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곽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그 골목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아까는 하나의 꼭지라고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표현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으로 확장시킬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예, 이제 우리 골목길은 일단 목포는 역사, 문화, 자산, 그다음에 네. 이제 인물 자산이 굉장히 일단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네. 비해서 이제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아까 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아직 여기는 개발되지 않고 고스란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골목 문화가 그대로 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하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또 목포에는 뭐 여러 우리 정태관 대표님 같은 이제 문화 기획가도 현재 많이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고 네.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그 인프라가 그런 문화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 로컬 지향 이런 브랜드로 가면 이제 도시 브랜드가 형성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는 이제 지역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잘 유지되고 있는 이런 형태를 이제 잘 형성하게 되면 결국 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고, 결국 상권이 활성화되면 이제 지역도 활력을 되찾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상권 얘기까지 해주셨으니까 이용환 의원님 지금 그 골목길을 활성화시키고 하자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가 결국 문화나 이런 부분보다는 생활의 기반이라든가 여건을 그 지역에서 되살려보자.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보고 사람이 돌아오고 상권도 회복해서 결국은 사람들이 유동인구든 정주인구든 늘려보자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두 가지 축제를 통해서 이 원도심의 이 골목길을 활용해서 상권 회복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가능성을 보셨습니까? 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일단 이제 사업이 시행되니까 이것도 일종의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예. 골목 재생 활성화 사업. 이 사업이 진행되면은 우리 골목길에 빈집이 많습니다. 예. 이 빈집도 일단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빈집을 이용한 카페 내지는 마을 주민들이 뭐 공작물을 만드는 뭐 공작물 아니면 공작물을 만드는 장소, 그 마을 공동체 커뮤니티들을 빈집을 중심으로 형성할 수가 있고요. 골목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정주 요건이 회복이 된다면은 상권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대신에 이제 상권 활성화에 너무 중점을 주다 보면은 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공동체 파괴. 네. 서울의 이화동 백화마을 같은데 공동체가 파괴됐다고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예. 경리단길 같이 뭐 젠트리피케이션 내몰림 이런 현상이요.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로 대한 이익이 마을 공동체로 돌아오는지 이 네. 구조를 먼저 분석을 해야겠죠. 예.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이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예. 그 사업체가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외부적인 주체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좌우되는 사업이 아닌지, 이런 것부터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속 가능성 확보, 이런 걸 진지하게 고민을 먼저 하고 나서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이런 부분들 상권 회복이라든가 이제 내몰림 현상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게 올해 초에 이제 있었던 우리 그 투기 논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지가가 과거에 비해서는 뭐 형편없는 수준이겠지만 지금도 지금 이제 많이 올랐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벌써부터 활성화가 된다고 하니까 이런 뭐 상권 활성화를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반발도 분명히 생겨나시더라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골목길 상권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목포에서는 참 이런 상권 회복이 되고 나서 걱정해야 될 문제가 미리 걱정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지금 골목길 투어를 통해서 축제를 통해서 상권 회복이 가능한 방향, 방금 뭐 주민 공동체 카페 이런 부분도 얘기해 주셨지만 주민관 대표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좀 기획을 하시고 좀 제안을 해보고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사실 그 본연의 그 전에 재단에 들어오기 전에 했던 일들이 브랜드 마케팅 하는 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목포에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상권 중심의 어떤 이야기들을 보면 방금 이제 이영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익 공유가 사실은 쉽지가 않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 공유가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네. 이익을 분배한다라는 것은 사회주의 방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 공유하는 게 되게 힘든데, 그럼 이익을 공유한다기보다도 다양한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모두에게 기회를 줘야지 되는데요. 그럼 골목 상권이 살으려면
골목 상인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골목에 상인들이 들어와야 골목 상권이 사는 것인데 지금 저희 목포 골목의 특성은 사실은 상인들이 들어오기 쉽은 그러한 골목 구성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목포에서 골목을 더 활성화시키고 목포의 어떤 전반적인 투어 프로그램이나 관광 자원을 통해서 이것을 살리기 위한다라면 저희 목포의 골목의 특성을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산에서 골목 축제를 하는 그 네 군데를 가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 상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그렇죠.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관광객을 통해서 상권이 활성화가 되고 있죠. 예. 물론 그 상권이 활성화된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이익 배분되지는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저도 이제 골목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좀 지금 저희가 즐기고 있는 골목의 좋은 점, 관광의 어떤 그런 포인트는 골목 주민들의 아픔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그분들의 아픔을 관광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그 아픔을 어떻게 하면 덜 아프게 관광 툴을 만들까 그 숙제를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먼저 그게 선행돼야 된다. 그래야 바람직한 골목 상권이 형성이 되고 또한 그것이 유지가 되겠죠. 그렇지 예. 않으면 유지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카페나 어떤 레스토랑들이 많이 근대화거리나 골목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들어오게 됐을 때 저희는 건물 파괴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즉 네. 다시 말씀드리면 카페가 들어왔을 때 이름을 지을 때 그 근대화거리나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예전에 있었던 무슨 성구점, 아니 무슨 창고, 방앗간, 사진관 이런 간판들이 남아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활용해야 그대로 된다. 활용해야죠. 제대로 예. 된 도시 재생은 사실 그게 활용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들어오는 어떤 그러한 상인들 모습을 보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럽고 죄송하지만 간판에 어떠한 변화가 다 일어나서 옛 것을 찾기 힘들어지는 특히 이번에 서산동 골목에 보면 연인의 슈퍼가 중심 아닙니까? 예. 중간에 모든 생기는 그 상점들이 전부 다 연이라는 이름을 다 사용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것도 정확한 상권 분석과 또한 마케팅 툴을 보면은 맞지 않거든요. 예. 관광객들이 왔을 때 나는 연인의 슈퍼 하는데 여기도 연인의 슈퍼고 여기도 연인의 가게고 저기도 연인의 이발소 연희가 참 부자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저희 골목의 진짜 모습을 저희가 잘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계신 주민들의 삶과 스토리를 잘 개발해서 예. 만들어낸 관광 툴이 제대로 된 골목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목포만의 골목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약간 따라하기에 지금 급급한 그런 상황이 보이더라라는 네, 그럴 수 말씀이시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이영환 의원님 상권 회복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만 이런 현상들이 주민관 국장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그렇죠. 그 골목에 가보면은 뭐 연인의 슈퍼뿐만 아니라 가면 연인의 뭐 호빵, 네. 뭐 그때 연인의 무슨 다른 가게 이런들 이런 식으로 계속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고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건물 파괴 이것을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겉 모양은 그대로 두고 유지하되 겉 모양 그대로 유지하되 내부적인 부분은 삶의 편리하게 좀 바꾸는 부분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목포가 진지하게 한 번쯤은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상권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조금 전에 이제 주민관 국장께서도 말씀하셨고 정태관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목포의 골목길의 특성이 외지처럼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역량들이 좀 필요한데 그렇다 보면 지금은 제도화된 부분들이 많이들 있거든요. 마을 기업을 만든다든가 협동조합을 만든다든가 해서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 사업에서도 이런 주민 마을 기업 형태, 주민 연합체에 대한 지원들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죠. 예,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네. 우리가 이제 선도 사업을 추진했고요. 예. 이제 그 선도 사업이라는 거 이제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 일단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비 공적인 비용을 좀 지원해 줘야 되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학자들은 예.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견해도 있지만은 그래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마중물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예. 이제 해주면은 자체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이제 컨센서스를 또 모아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선도 사업에서 추진한 것이 이제 사회적 육성 기업도 발굴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생활 SOC 기본 인프라 같은 경우도 이제 확장해줬습니다. 소규모 예를 들어 주차장이라든가 뭐 CCTV를 설치한다든가 네. 예, 그런 사업도 해줬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점이라든가 IT 관련 이런 사업 청춘 창업을 한 51개 정도 네. 우리가 이제 선도적으로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이 이제 지속적으로 성공하고 그러다 보면은 주민들도 아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공적인 비용이 투입되지 않고도 스스로 이렇게 해낼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청춘 창업 시원한 것, 이 지금 현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중간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중간 점검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잘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선도 사업 할 때 이제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가지고 한 것이 14개고 네. 현재 그 다음에 이제 자생적으로 생기가 20개가 넘게 운영되고 있는데 예. 뭐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17년 기준으로 한 연간 한 3,700명 정도 이렇게 왔다 가면은 작년 확인해 보니까 한 1만 5,600명 정도 거의 한 4배 가까이 이렇게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 숫자는 어디를 방문한 숫자를 말씀하시죠? 게스트하우스만.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만 투숙객이? 자료, 예. 투숙객 확인 자료입니다. 예, 그러면 이 정도면은 잘 되는 편인가요? 이제 그 하나만 가지고 그 게스트하우스는 잘 됐는데 예. 그 하나만 가지고 뭐 전체가 잘 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상당히 우리가 이제 마중물 사업으로서 그 의미 있게 예.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중물 사업이 이제 도시재생의 한 꼭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골목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려서 그게 이제 원도심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본격적으로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제도화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도가 있어야 재정 지원도 있을 것이고 행정적인 지원의 의무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자, 그렇다면 골목길 활성화 조례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편의상 이렇게 지었습니다만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조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포시만의 또는 이 전남도만의 아니면 지역 차원에서 골목길 활성화 조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태원 대표님 먼저 말씀하시죠. 서울시가 올해 이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나중에 시행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 이야기는 무슨냐면요. 재생사업이 2년 내지 3년 된 이후 네.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는 이후 사업이 만료되고 나면 거의 지원이 차단됩니다. 네.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주민들의 역량 강화라는데 역량 강화도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예.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다시 쇠퇴하게 돼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목포판이 아닌 전국의 현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것이 무엇 이야기냐면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재생사업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보는 것은 저도 지금 현재 목원동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지만 예. 이상한 게 하나 벌어졌어요. 재생사업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수린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북교동 중심으로 전원주택을 선호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이유를 제가 한번 나름대로 이제 검토해 봤더니,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파트 문화에서 이제 변화된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그 기성세대들이 이제는 어렸을 때 결혼해서 나이 먹으면서 고향을 찾고 또 유달산에 살아왔던 이게 그 추억을 되살리면서 이 일로라든가 타지에 가지 않더라도 유달산 기슭 밑에서 전원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고력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골목으로 찾아오는 네, 이유가 하나 그렇죠. 늘어난 것이군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도 이제 그 목원동에다가 집 한 채 놓고 예. 좀 살아면 좋지 않느냐 이런 인지를 많이 가졌어요. 그것은 뭐냐면 골목길이 무너지기 때문에 골목길 주거가 무너졌죠, 사실은. 예. 그게 상권이 무너진 거, 원집 상권이 무너진 겁니다. 그 원도심의 골목길에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또는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원들이 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원도심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예술인입니다만은 골목길에 문화예술인들이 투여가 됐죠. 예. 그러고 나서 재생사업이 끝나고 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이 곧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계속 일어나서 다시 쇠퇴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목원동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방금 이야기했듯이 지원 끝났는데도 지금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입주하려고 예, 하는 예. 현상. 그래서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런 네. 것들을 좀 그 목포시나 이런 것들을 잘 간파하고 예. 생태적으로 골목의 생태를 어떻게 다시 유사상 기색을 복원할 것인가, 재정할 것인가 한다면 저는 원도심의 경제는 살아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이제 방향이 필요하다 정도만 말씀해 주셨고 이영원 의원께서는 지금 시의회에서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골목길 활성화 사업에 대한 조례 필요성은 아까 말씀하신 하신 것과 같이 서울은 이제 서울특별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목포도 이제 우리 정태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이 성공 여부를 떠나서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조례부터 제정하는 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야 그걸 근거로 재정 지원을 하는 거고 또 관리 조직을 특성할 수 있는 거고 또 민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겁니다. 조례 제도적으로.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인간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는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로서 기본적인 용어도 정리를 하고 실제 실행 계획의 종류 내지는 또 기반 사업이나 각 사업들의 목 이런 것을 일정 부분 정리하고 나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재생 협의회. 골목길 재생 마을 협의회 구성 이런 측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이걸 기반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시재생 관련 조례들도 분명히 이런 성격들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게 이제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어떤 특화된 이런 부분들로 좀 좁혀보자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곽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포시는 어떤 대응들을 좀 추진하거나 아니면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조례 입법 기술상 현재 이제 우리 조례가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도 있고 뭐 이제 그 원도심 활성화 조례도 있고 그래서 이런 골목길 이 부분을 어떤 하나의 장으로 해서 이제 기존 조례에 넣는 방식도 있고 서울시처럼 이제 이것만 별도로 띄어가지고 조례를 하나 제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례가 이제 이런 어떤 방향으로든 간에 이게 제정이 되면은 일단 이제 우리 시에서는 이제 도시재생 이제 골목길 재생 기본 방침을 이제 정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골목 특성이라든가 이런 기본 사항 그다음에 현황 이런 것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또 실행 계획도 세우고 그다음에 주민 협의체하고 지자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체에 관련 그런 문제를 넣고 그다음에 또 이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행재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이제 조례가 제정된다 하면 이런 방향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저희들도 지금 내부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주민관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목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30만이 채 안 되는 인구가 작은 면적에 이렇게 밀집해서 도시화를 이룬 지역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은 발달하고 그다음에 골목길, 그다음에 사람들이 걷기 좋은 환경들로 이렇게 도시 환경들이 구성이 되니까 살기가 좋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 걷는 관광도시 목포, 최근에는 목포가 이제 슬로시티 지정도 신청을 했고 그 일부가 이제 목원동 일대가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목포의 골목길들이 결국은 상권 부활의 시너지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이 연결 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화 전문가이자 브랜드 네이밍 전문가로 활동하셨던 분으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방향을 접근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 과제가 있는데 그 부분이 방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조례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단체, 어떠한 기업, 어떠한 사람들도 일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 골목에 관련된 조례는 별도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 조례는 현실적으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초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이제는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움직이는 그 방향을 좀 보고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공주 같은 경우는 박찬호 골목길 조례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제 특정 있는 인물을 이름을 띄어서 이제 지금까지는 도로명이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골목길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목포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 따지자면 굉장히 많은 골목길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저기 김우진
골목길, 차범석 골목길, 뭐 남진 골목길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서 테마들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럼 그것들이 바로 관광 루트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1번은 남진 골목 갔다가 2번은 김우진 골목 갔다가 3번은 차범석 골목 갔다가 그래서 관광 지도를 하나를 만들 수가 있겠고 예. 또 그 관광 지도를 만들면서 중간중간에 있는 소개되지 않은 맛집들을 또 거쳐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관광 지도가 새롭게 골목에 의한 관광 지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골목길 걷기 대회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조용히 걸을 수 있는 골목 투어 또한 준비할 수 있겠고요.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무한히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골목길 조례가 먼저 제정이 돼서 그 틀 안에서 좀 움직여 볼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저희가 이제 골목길을 논의하다 보니까 논의할 대상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마무리 발언으로 지금 골목길 축제라든가 골목 활성화 이런 부분들의 제언이 있다면 한 말씀 맺은 말로 하고 오늘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관 대표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이러한 자리 자체가 이번 골목길 축제가 성공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골목길 축제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어떤 방향이 이루어질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근심도 했었는데 골목길 축제가 연속으로 2회가 열려지면서 성공이 되고 네. 또한 이러한 방송에서 저희가 토론을 하게 됐고 네.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조례가 또 만들어져서 좀 급속도로 발전되는 목포의 골목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모든 목포 관계자분들이 아주 절실하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에서는 목포 문화에 골목 문화를 덧입히고 그 골목 문화에 목포 예술을 덧입혀서 더 많은 볼거리들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고 네. 또 이번 골목길 축제, 골목길이 춤춘다라는 그런 서산동 골목길 축제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기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소수를 위한 골목 투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산동 골목길 같은 경우는 가파르게 형성이 돼 있어서 노약자나 장애인분들이 오르기 힘든 예. 그런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포의 많은 평지 골목길들을 또 찾아다니면서 소수들을 위한 골목길 축제, 목포에서 처음으로 다시 한번 또 시도해 보려고 기획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다음 정태환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이런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선창이 네. 살아야 목포 경제가 산다. 네, 그런 말이 예, 있죠. 많이 네. 있죠. 근데 저는 골목길이 살아야 목포 관광 산업이 산다. 네. 예, 그리고 원도심은 살아난다. 네. 그리고 경제가 살아난다고 저는 이렇게 슬로건을 내고 싶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골목길 사람들 북극교라는 이 목원동 사람들 모임이 지금 지속적으로 해서 내년에 지금 준비를 벌써 하고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네. 그래서 제가 하나 이제 목포시에 이제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올해 들어서 슬로시티가 이제 16번째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정이 됐잖아요. 목포시가. 예. 근데 이제 근대 역사 문화 자산이랑 유달산 자원 환경, 외달도 달리도 목포 전체가 이렇게 됐어요. 네. 중심 핵심 사업을 저는 골목길로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골목길은 느림의 미학이 가장 아름답게 목포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추억도 있고 소민들의 살아간 이야기가 고스란히 좀 담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느림의 미학을 슬로시티의 느림의 미학을 핵심 사업으로 골목길로 좀 전환했으면 훨씬 경쟁력이 있고 세계에서 떨어지지 않는 슬로시티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재우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골목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 큰 틀에서 통합 전략을 이제 수립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최초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 시행, 그다음에 사후 관리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배양해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지자체도 능동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뭐 목포 골목이 들썩들썩합니다만 목포가 지금 용트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좀 자신감을 가지고 골목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형환 의원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목포시의 골목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목포시 입장에서 보면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예. 지역 상인과 주민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하나씩 전략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예. 근래 이제 그 만호동 1897 건맥축제가 있었습니다. 네. 이 사업은 지역 상인과 조합원 그리고 그 주민들이 어울려져 가지고 기획하고 추진해 가지고 추진했는데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을 통해서 원도심 부흥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 사업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 그리고 의회와 행정의 지속적인 지원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건맥축제 같은 경우는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골목에서 이렇게 그 앉아서 맥주를 마시는 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분 이렇게 장시간 골목을 위해서 토론해 주신 것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서산, 옹금동, 목원동 등 목포 원도심을 모세혈관처럼 있는 골목길은 삶의 애환과 역사가 서린 생활의 터전입니다. 서울의 경리단길, 부산의 익선동길 등 상권화된 골목길이 반드시 성공 모델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골목의 재생을 통해 골목 상권을 부활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자 목포시가 고민해야 하는 정치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슬로시티 인증과 도시재생 사업이 집중된 목포 원도심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오늘 토론을 계기로 주민 주도적인 골목 재생 사업이 본격화되기를 바라면서 일요 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